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과 산업 생산, 유로존의 2월 무역 수지 등이 일제히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조정세를 이어갔고 주택시장 체감 경기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오후 들어 금값이 최근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곤두박질 친 데 이어 유가가 올 들어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추락하자 소재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하며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1.79% 내렸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도 각각 2.38%, 2.30%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시티그룹의 1분기 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이 지수 하락폭을 다소 제한시켰습니다. 영국은 0.6% 하락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5%, 0.4% 내렸습니다. 중국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7%로 지난해 4분기 7.9%보다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8% 선에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지난 2010년 9.8%에서 지난해 3분기 7.4%까지 줄고 떨어졌던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2년 만에 상승했지만 반등세를 이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1분기 중국의 수출액은 5,089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4,658억 달러로 8.4% 늘었습니다. 3월 산업생산도 8.9% 증가하는 데 그쳐 전월 대비 1.0%포인트 줄어 경기 둔화 우려를 고조시켰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부진으로 금값은 급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 전자거래에서 전날보다 140달러 30센트, 9.3% 내린 온스당 1,361달러 10센트에 마감됐습니다. 금값의 인하 하락폭은 지난 1980년 1월 이후 33년 3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 같은 금값 추락에 원유와 곡물 등 여타 원자재 또한 덩달아 급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도 전일 대비 2.8% 급락한 배럴당 88달러 71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종가였습니다. 아울러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소맥 5월분은 전일 대비 0.3% 하락했고 옥수수 5월물도 1.56% 내렸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는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42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단일 가구 주택 판매 지수는 47에서 45로 하락했지만 향후 6개월 내 주택 판매 지수만 50에서 53으로 올라갔습니다.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또한 3.05를 기록하며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연속 확장세는 이어가며 미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은 재확인시켰습니다. 시티그룹의 1분기 순이익이 30% 증가했습니다. 시티그룹의 1분기 순이익은 38억 달러, 주당 1달러 2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29억 달러, 주당 1달러 11센트보다 30%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1달러 29센트를 기록해 1달러 17센트였던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영업수익도 205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202억 달러는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201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순이자 마진은 2.94%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개선됐고 바젤3를 기준으로 한 핵심 자기자본 비율도 9.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7%로 예상치였던 8%도 밑돌았고 지난해 4분기 전분기의 기록보다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때문에 코스피가 장중에 1900선대까지 출렁이다가 마감은 1920포인트에서 소폭 내려 마감됐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앞서 미국과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제지표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우지수가 1.7%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2% 이상으로 내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살펴보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의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는 코너입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우려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좋지 않은 가운데 앞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내렸더라고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폭락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사상 최고치 행진이 중단된 후 금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폭락하면서 그동안 우려였던 폭락 장세가 전개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 유가 등이 폭락하며 원자재 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 다우지수는 14,599까지 265포인트 폭락하고 나스닥은 3,216까지 78포인트, S&P 500은 1,552까지 36포인트 폭락하였습니다. 시초가 하락 출발에 장중 내내 낙폭을 확대하여 3대 지수 모두 장중 최대치로 마쳤습니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실적 시즌을 개막하여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미국과 유럽 경제지표 동반 악화로 장중 내내 매도 물량이 출회되었고 장막판 보스턴 마라톤에서 테러 소식까지 들리면서 장막판 낙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공포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빅스 지수가 하루 만에 16선 부근까지 한 달 내 최고 폭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예고한대로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보다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지원에 의한 증시 상승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양적 완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쉽지 않고 향후 급락 가능성이 높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러시아 증시가 2.77% 급락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7.7%로 전망치 8.0%, 4분기 7.9%를 크게 하회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금, 원유 가격이 급락하며 충격을 줬고 유로존의 2월 무역 수지가 120억 유로를 기록했는데 수출이 전달 대비 0.1% 증가하고 수입은 전월 대비 2.1% 감소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불황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4월 뉴욕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3.05를 기록해 전망치 7.0, 3월 9.24에 크게 하회하였으며 4월 주택시장 지수는 42를 기록해 예상치 45와 3월 44를 크게 하회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아 역시 시장의 악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티그랩이 1분기 순이익이 30% 증가한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호재가 되지 못했고 찰스 수합은 전년 대비 악화된 실적을 발표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빗절금속, 원자재, 중장비, 건설, 금융, 반도체, 에너지 등 135개 업종이 하락해 업종 하락률이 거의 100%로 전 업종에 걸쳐 하락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과 나스닥 100 종목, S&P 500 종목 중 총 9개 종목만이 상승해 다우는 전 종목이 하락하고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 종목 비율이 90% 이상을 기록하여 상승한 종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9개에 불과하고 반면 마이크론이 4.5% 폭락한 것을 비롯해서 캐터필러, 셔브론, JP모간, 베스트바이, 다우케미칼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전망은 미국과 유럽, 일본 중앙은행의 지원으로 고정권에서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돈에 의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차익 매물이 지속 출회되고 있어 추가 급락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현금 비중을 80% 이상까지 보유한 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망하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전망해보면 미국과 유럽의 요청에 의한 일본 중앙은행의 갑작스러운 공격적 양적 완화로 니케이 지수가 급등하며 동반 반등했지만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하지 않으면 일본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추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니 일본 증시의 상승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 비중을 80% 이상까지 높인 채 관망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편 금값은 33년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고 국제유가도 올 들어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품 시장도 원자재 가격이 동반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환율 전망과 함께 상품 시장 전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일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혼란이 야기됐는데 국제 유가가 배럴당 88.71달러까지 2.81% 하락하고 금값은 온수당 1,361달러까지 지난 주말 대비해서 140달러 비율로 따져서 9.3% 폭락하면서 1980년 이후 33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상품 시장 기록했는데 아마 국제 상품 시장이 향후에도 좀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환율을 살펴보면 온달러 환율은 1,140원 선을 고점으로 해서 1,120원까지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환율은 온달러 환율은 1,100원 이하까지 하락이 전망되지만 북한 리스크 재발 시 하락폭이 둔화될 수는 있겠습니다. 엔달러는 100엔 전후를 고점으로 해서 일단 하락세로 전환해서 97엔대까지 급락했는데 향후 강세 전환해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로화는 단기 반등 시도 중이지만 조만간 재차 하락해서 전저점 유로당 1.72달러를 붕괴시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전망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이어서 야간 선물 시장은 어떻게 마감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 시장 대비해서 3.3포인트 폭락한 248.90에 마쳤습니다. 고점이 장 초반에 252.50, 저점은 장 마감 직전에 248.70으로 3.80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량은 29,711계약으로 이틀 연속 증가하며 활발하면서 정강 후약으로 급락의 변동성 큰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시초가 약파 출하로 자정까지 박스권에서 반등 시도가 지속되었으나 미국 증시가 개장 후 지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해 폭락하자 자정 후 급락의 일중 최저치 부근에서 마쳤습니다. 개인이 1,379계약, 기관이 121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1,523계약 매도하며 개인과 기관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내내 매수하여 근래 들어 가장 많이 매수했고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도를 지속하여 역시 근래 들어 가장 많은 매도량을 보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관망세를 지속하다 장마판 매수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개인과 외국인이 야간 시장에서 보기 드물게 가장 많은 포지션으로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급락으로 콜옵션은 50%까지 최대 50%까지 급락하고 풋옵션은 최대 50%까지 급등하였습니다. 지수가 장중 급락하자 콜옵션은 저점 대비해서 20에서 50까지 급락하고 풋옵션은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전망하면서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시초가 하락 출발에 장중 1907포인트까지 하락했지만 프로그램 매수 유입으로 1927까지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종합지수 1920까지 소폭 하락한 반면에 선물은 252.20까지 0.9포인트 상승하며 혼조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 등이 하락하고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삼성중업 등은 상승하며 장중 내내 치열한 매매 공방이 전개되었습니다. 지수 급등락으로 장초반 하락했던 콜옵션이 상승 반전했다 재차 하락하고 장초반 상승했던 풋옵션이 급락했다 하락 반전한 후 낙폭을 축소한 채 마감하면서 옵션 양매도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종합지수가 1900포인트를 저점으로 반등하다 재차 급락하면서 급락하여서 종합지수 1900포인트, 선물지수 250포인트를 붕괴시키며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일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에 선물 250가 249포인트를 하락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반등 시 선물을 250.00 부근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 248 부근에서 청산하는 반등 시 매도 전략입니다.
금요일 저점은 종합지수 1890, 선물지수 248.00, 고점은 종합 1905, 선물 251.00을 제시하며 하락시 지수는 선물 248.00,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 251.00을 제시하고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47에서 상한선 252.00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전일과 똑같이 콜 매도 또는 합성 선물 매도 또는 양매도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중국이 발표했던 1분기 GDP 성장률 7.7%에 그치면서 예상치 8%를 밑돌았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 소식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어수선했고 결과적으로는 유럽 증시와 오늘 뉴욕 증시도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국가통계국이 1분기 GDP 경제성장률 중국의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7.7%로 발표가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 등 주요 상업은행들은 8%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보다 좋지 않은 흐름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분기에 17조 8,855억 위안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2,154억 원의 GDP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수출이 1분기 때 중국이 18.4%나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8%를 크게 웃돌아서 8%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밀어내기식 수출이었고 기업의 마진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요 기관들은 속속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작업을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 때 조금 좋아질 것이다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길을 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신중론도 가세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결국 경제 성장률의 부진은 수출의 신장세가 경기 성장을 이끌지 못하는 데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을 웃돌고 있지만 경기 확장 기준 50을 웃돌고 있지만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1월에 50.4에서 2월은 50.1, 3월에는 50.9로 51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요. 내수 쪽도 다소 현재 부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월에 소매 판매는 12.6%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늘어나는 수치가 나왔었는데요. 3월에서는 12.6%로 다시 떨어진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밖에 출입을 금하고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꺼리는 양상도 나타나는 것이 소비를 진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JP모건은 1분기 수치가 발표가 나자마자 중국의 경제성장률 올해 수치를 종전 8.2%에서 7.8%로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8% 미만으로 내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지도부인 시진핑 주석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분배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회식을 자제하고 허례의 허식을 줄여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내 가장 선호하는 고급주인 마오타이의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지는 등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도 내수의 부진 여파를 가져가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중통화 공급인 MT 수치가 15.7%로 1분기에 증가하고 있지만 내수와 그다음에 수출 모두 내수는 다소 부진세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 네. 수출은 기업들의 마진이 떨어지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1분기 GDP 성장률의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부에서는 또 경기 부양 기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7.5%가 올해 네. 중국의 목표 경제 성장률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주요 기관들은 바버 성장인 8%를 기대한다는 것이 속내라고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경우 새로운 지도부에도 다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도 조금씩 투자자 사이에서는 살아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다소 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월의 수치는 전년 대비 7% 이상 감소를 했고 네. 지난해 전체로 보면 대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는 1,120억 달러로 3.7% 감소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의 다변화 여건도 유럽 시장이 여전히 정체 국면을 가져가고 있고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미국 시장의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때 추가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베이징의 살인적인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고급 두뇌들이 속속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WTO 기준치의 35배 정도에 달하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중국의 사망 원인이 4위 정도로 흡연 이후로 이 대기 오염이 주범으로 현재 읽히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바쁜 중국 정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앞서 미국과 유럽까지 증시 흔들리게 했던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결과부터 오늘 짚어봤습니다. 네, 또다시 다음 소식으로 짚어볼 부분이 바로 금값입니다.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9% 하루 낙폭이라고 보기에는 33년 만에 최대폭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온스당 1,400달러 아래로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4% 이상 그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오늘은 9.3%나 내려왔습니다. 폭락이라고 명칭을 불러도 네. 이에 걸맞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더 떨어지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1980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1,501달러가 지난 주말 종가였는데요. 오늘 하루만 140.30센트가 떨어져서 1,361달러 10센트의 온수당 가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금값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흔들리는 요인은 중앙은행의 금 매각이 추가적으로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가세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키프로스가 중앙은행에 현재 자구안으로 내놓은 내용에 보면 중앙은행이 4억 유로 정도를 마련하는데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당장 매각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금 매각이 여타 국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점도 현재 우려 섞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낙폭은 비교적 과매도 국면으로 이제 진입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버슈팅이나 패닉셀링이 나타나는 것이 상품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큰 특성이라고 본다면 시장 자체로서는 다소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회복 국면이 나타나는 것이 선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의 대체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는 네. 금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 국면이 퇴조하고 있다는 것이 조지 소로스 펀드 회장의 현재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헤지 펀드들이 투기적 수요에서 금 수요를 현재 빼내고 있고 특히 안전자산인 그 달러 대비 대체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현재 떨어지고 있다는 점, 따라서 금 가격의 수요를 현재 지지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크게 부재하다는 점이 심리적인 공황 상태로 나오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도가 금 관세를 올해 4% 이상 올려서 18%로 올린 점도 수요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스크 요인은 다소 시장에서 과대 현재 포장된 내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지나친 가격 조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금 가격의 움직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은 가격도 폭락하게 되고 네. 구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은 가격도 1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유가도 WTI 가격으로 90달러가 깨진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그나마 가격적인 요인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HSBC는 장기적으로는 금 가격의 매력도는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JP 모간을 비롯해서 골드만삭스들이 속속 금 가격의 올해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부담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현재 그 시장이 바라는 부분은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중앙은행이 나서서 당장 금 매각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혀주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도 좀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앞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출렁였습니다. 결국 1900선대까지 내려왔다가 마감은 1920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550위에서 마감이 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중국발 경제지표 악화가 역시나 영향을 주었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약간의 상승 반전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수급에 따라 갖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약간 줄어들면서 지수 상승 전환도 했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의료, 정밀, 음식료, 종이, 목재,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운수 장비,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가 나왔다라는 거, 경기 민감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업종군에 대한 하락세가 더욱더 커졌다라는 거 역시나 말씀을 드리겠고,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만도 상당히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라건설에 대한 유중 참여가 역시나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유중 참여라든가 약간의 이슈가 있고 악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대형주도 하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어제장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놀자주 중심 엔터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놀자주 중심부의 강세 흐름, 또 IT 부품까지도 실적에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이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놀자주 그리고 IT 관련된 부품 업종군들의 반등세가 550선 이상에 대한 상승세를 이끌었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백신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약간은 다른 분위기로 어제장 마감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 어닝 시즌이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GS건설에 이은 어닝 쇼크가 또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증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특히나 업종 대표주의 실적이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실적 전망치까지도 약간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닝 쇼크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시장에 대해서 지금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돼야 할 종목군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수출주에 있어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1분기 실적에 있어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 중심의 어닝 쇼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지를 판단하실 필요 있다라는 거, 그리고 IT 관련된 대형주들이 얼마만큼 실적을 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 중심의 약세 흐름 속에서 IT 업종군들의 선전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수급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 갖고 지금 관련주들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된 수혜 업종군들에 대한 수급이 얼마만큼 살아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이 실적 시즌 잘 활용하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우선은 과열에 대한 양상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코스닥의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환율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약간은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혜 기대감이 그대로 실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CEO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리스크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 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역시나 믿을 것은 지금 시점 실적인데 그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 바로 스마트 기기 관련된 업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3분기, 4분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성장성이 완전히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최근 들어갔고 제품 교체 수기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삼성전자의 호실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체군들에 대한 성장성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갔고 제품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질에 대한 향상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스마트 기기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꾸준한 이 수혜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가 분명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는 접근이 약간은 부담스럽다. 하지만은 소비 관련된 업종과 종목 쪽으로는 최근 들어갔고 계속적인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지난 겨울부터 소비 심리가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보였는데 날씨가 봄철로 다가오면서 살아나고 있는 소비 심리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이라든가 그리고 홈쇼핑 관련된 종목군들 완연하게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소비 관련된 섹터 쪽으로만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적 플러스 중국의 경기도 좀 부진한 상황이다 어제 확인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낙폭과대 대형주에 접근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시점이 아닐까 말씀해 주시면서 중소형주 그 가운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스마트 기기 관련주 거기에 소비 관련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이 한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은 스마트 기기 실적주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좀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추세 살아있는 종목 롯데쇼핑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롯데쇼핑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봄철 관련된 세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의류 판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시점 관련된 업체군들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백화점 관련된 수익성도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지방 관련된 그런 지방 관련된 백화점군들의 실적 개선이 빠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도 롯데쇼핑에는 분명히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장 종가 같은 경우에는 40만 6천 원대 형성이 되었는데 40만 원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50일주 신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 2012년도부터의 상승 흐름, 하반기부터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이후에 43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는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악의 상황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상승 타격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신다고 한다면은 목표가 43만 원, 단 손절가 38만 원에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꾸준한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롯데쇼핑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이슈앤 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일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집값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 기준을 폐지할지를 놓고는 여야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들이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무더기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경정예산 국채 발행 규모가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 빚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15일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성장률이 발표되자 장중한 때 2.91%나 급락했다가 결국 1.14%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또 일본 니케이 지수도 1.55% 떨어지는 등 대다수 아시아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석유 제품, 자동차 등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10개 중 4개 분야의 수출 증가율이 지난 1월에서 2월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심화되고 있는 엔저 현상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 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 가격 기준인데요. 여야를 포함한 정부가 이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가 이제 하나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4일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의 가격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정부 여당은 가격과 상관없이 소형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 저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는 면적 기준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4일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이 같은 방향으로 마련키로 합의했습니다. 여야정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도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에서 소득 기준을 높여 대상을 넓히기로 결정했는데요. 아울러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기준 가격만 적용키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취득세 면제 기준을 6억 원 이하와 3억 원 이하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마련된 4일 부동산 대책.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양도세 한시 감면 대상이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수정될 경우 기존 정부안보다 대상 주택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네. 당초 정부가 밝힌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전체 아파트 중 557만 7천 가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 및 지방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한 651만 2천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16일 2차 회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의 주장인 면적 기준이 완전 삭제되면 6억 원 이상 중소형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돼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를 의미하는 이 기준을 포함할지 여부가 다음 회의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지 증진입니다. 하지만 나라 빚이 워낙 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복지 공약들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상당수 빠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들이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무더기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빚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연금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서비스 전액 건강보험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상한 인하, 차상위 계층 기준 확대 및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제외했습니다. 이들 4대 사업은 지난 3일 기재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선 생계비 부담 완화 계획 일환으로 포함됐던 정책인데요. 이들 4대 사업이 통째로 빠진 대신 영호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면 확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 사업은 각각 최소 수조 원씩의 재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전망된 프로젝트로 특히 국민행복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메우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정부가 별도로 19조 6,875억 원을 들여야 기초노령연금과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지원 사업도 연간 최소한 2, 3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상당수 다루는 것 같은데요. 바로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만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시장까지 요동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중국의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 성장 쇼크에 아시아 증시와 원자재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7.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8.0%와 전분기 성장률 7.9%를 모두 밑도는 수준입니다. 중국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며 전날 아시아 증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 오전 10시 성장률이 발표되자마자 장중한테 2.91%나 급락했다. 결국 1.14%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또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1.55% 하락하는 등 대다수 아시아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소식에 원자재 가격도 급락했는데요.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달러 하락한 88.77달러 가량을 기록했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90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은 톤당 7,323달러로 지난해 8월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엔저의 습격, 지난해 연말부터 참 많이 거론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엔화 가치 하락이 국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이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될 만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무차별 엔저 공습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이 추풍낙엽처럼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 2월 한국과 일본이 세계시장에 경합하는 49개 수출품 가운데 절반인 24개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한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21개 품목은 2012년 플러스 수출 증가율을 보이다 올해 마이너스로 급락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품목도 10개에 달했습니다. 엔저의 후폭풍 속에서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 품목은 휴대전화, 항공기 부품, LCD 등 9개 품목에 불과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10위권 내 주력 수출품이면서 일본과의 경합도가 큰 석유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